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했는데 주인이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 누구한테 가압류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박채권 씨는 어느 날 김채무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김채무 씨에게는 다른 재산은 없고 그 당시의 집주인 A씨 집에 새들어 살면서 전세보증금으로 준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참고로 김채무 씨는 전세를 들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법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 한참이 되어도 갚지 않자 박채권 씨는 김채무 씨가 집주인 A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압류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집주인은 이 집을 팔았습니다. 새 집주인 B씨는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됐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집을 샀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박채권 씨는 그 당시 집주인 A씨를 제3채무자로 하여 김채무 씨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그 후 박채권 씨는 김 씨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진행 도중 집주인 A씨가 그 집을 다른 사람 B씨에게 팔아버렸습니다. B씨는 박씨와 김씨가 소송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채권 씨는 이 소송에서 이겼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재판에서 이긴 박씨는 가압류 다음 절차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법원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김채무 씨 전세보증금에서 압류한 금액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여기에서 설명하기에는 길어지므로 생략합니다. 하여튼 박채권 씨는 이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하여 김채무 씨의 전세보증금에서 돈을 받아내야 하는데 전 집주인 A씨와 새 집주인 B씨 사이에 누구를 제3채무자로 해야 하는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의 판단을 한번 볼까요? 결론적으로 박채권 씨는 새 집주인 B씨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전 집주인 A씨에 대해서는 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다시 말해서 집을 사거나 증여받은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새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된 주택을 새로 산 사람은 임대차 계약상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으며 그 결과 새 집주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게 되고 따라서 집을 판 사람은 임대차 관계에서 빠져나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되고 임대주택의 양도로 새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새 집주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새 집주인 B씨는 김채무 씨의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임대기간이 끝나자 김채무 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난 후 박채권 씨가 새 집주인 B씨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토대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박채권 씨는 새 집주인 B씨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적힌 돈을 달라고 했고 주지 않자 법원에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것을 추심금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새 집주인 B씨가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이유는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가압류된 후에 집이 팔린 경우 새로 집을 산 사람에게는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한편 집을 판 사람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어졌으므로 가압류 효력도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그렇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의 지위는 여전히 전 집주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전 집주인 A씨와 임차인 김채무씨가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된 사실을 숨기고 알려주지 않아 이미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새 집주인 B씨는 졸지의 압류권자인 박채권씨에게 돈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꼼짝없이 돈을 두 번 갚아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새 집주인 B씨로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앞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살 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되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이를 말하지 않으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된지를 모르고 집을 샀고 세입자와 압류권자 둘 다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새 집주인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세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소송을 할 수 있으나 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세입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전 집주인이 가압류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전 집주인에게 재산이 있어야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줬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효과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너무 깊게 들어가므로 여기서 생략합니다. 하여튼 이 사례와 같이 이음을 피하려면 이제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때 전세보증금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나중에 가압류된 사실이 발견되면 집을 파는 사람은 손해를 배상하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는다는 등의 각서라도 받아야 할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